안녕하세요. 베트남 루망스입니다. 제가 오늘 오토바이를 팔게 됐어요. 오토바이를 팔면서 그동안 제가 느낀 점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를 타면서 불편한 점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는 베트남 정부에서 오토바이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 집 근처에 있는 세차장이에요. 보통 한국에서 오토바이 세차를 맡기면 한 15,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세차비는 2,500원입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베트남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동차와 아파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물가는 정말 싼 편인 것 같아요. 기름값도 정말 쌉니다. 보통 오토바이에다가 기름을 넣게 되면 한 번 주유하는데 한 12,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이상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주유소를 가든 가격이 동일합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혼자 이제 판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이제 아는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이 물건 사고 팔 때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 딜러들이 지금 와서 오토바이를 이제 체크를 하고 사무실에 가서 이제 서류 정리하고 정말 빠르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오토바이 살 때만 해도 오토바이를 사서 좀 오래 타려고 좋은 거를 샀는데, 최근에 뉴스에서 이제 기존의 엔진 방식 오토바이를 규제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고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제 빨리 팔자 싶어서 팔게 됐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에 왔을 때 주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녔었어요. 베트남도 택시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랩으로 부킹을 하게 되면은 시간 맞춰서 잘 오고, 또 어디에서든 좀 부킹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택시비가 정말 싸거든요. 한국에 갔을 때 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요금이 한 8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1시간 거리를 이제 택시를 타고 가게 되면은 요금이 한 15,000원 정도 나오니까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택시비가 정말 싸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택시만 이제 계속 타고 다녔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불편한 게 좀 생기더라고요. 약속이 있을 때 이제 택시를 타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짧게 이렇게 좀 이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택시를 이제 잡아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를 그렇게 이제 자주 이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한 달에 그 택시비가 5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너무 부담스럽고, 또 짧은 거리는 이제 좀 걸어 다녀 봤는데, 베트남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한 2-3분만 걸어 다녀도 옷이 막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나요. 그리고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한국 자외선 지수 이렇게 찾아보면은 2-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2에서 13 정도 나오니까 뭐 잠깐만 밖에 나가도 얼굴이 정말 까맣게 탑니다. 베트남 생활에 있어서 오토바이는 꼭 필요한 필수품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저도 오토바이를 하나 이제 장만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정보를 좀 듣고 혼다 이제 매장으로 이제 구경을 좀 하러 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베트남 그 유튜브를 좀 찾아보다가 그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가 이제 자가용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도 계급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걸 사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걸로 사게 됐어요. 오토바이를 사서 타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다른 오토바이보다 이제 상당히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무게가 200kg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정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혹시 누군가 저처럼 뭐 오토바이는 좀 좋은 걸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좀 지금은 말리고 싶습니다. 오토바이는 좀 가벼운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막 타다가 버려도 하나도 안 아까운 정도 뭐 그런 오토바이를 타는 게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쇼핑몰에 가게 되면은 오토바이가 틈이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주말 같은 데는 자리가 없을 경우도 많은데, 자리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주차하려고 하면은 제 오토바이가 너무 이제 뚱뚱하고 크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서 옆에 오토바이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자리를 좀 만들어서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좀 귀찮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항상 길이 막힙니다. 가다 서다를 정말 많이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뚱뚱하고 무겁기 때문에 정말 가다 서다 할 때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 경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절도범들이 정말 더 많아졌고, 이게 조직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베트남 이제 지인들을 만나러 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만나게 되면은 주차할 때 오토바이가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이제 세워놔라. 그리고 이제 중간에 커피를 마시다가도 지금 오토바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식당 같은 곳이나 뭐 이제 좀 괜찮은 커피숍을 가게 되면은 주차를 이제 대신해주는 그 직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주차를 이제 맡기면 제 오토바이에다가 따로 자물쇠를 걸어놔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일행한테 여기 직원도 있는데 오토바이에다가 무슨 자물쇠까지 이제 잠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10명씩 몰려다니면서 직원 정신없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이제 타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주행하다 보면은 길가에 공안들이 정말 많이 서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데, 위반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잡아놓고 면허증이나 오토바이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기 현지인들은 면허증이나 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면허증을 따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등록증도 사실 받으려면 고향까지 가서 받아서 와야 된대요. 공안들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벌금 낼래 아니면 돈 조금 주고 갈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검문에 당해서 면허증을 이제 보여줬더니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도 꼬투리를 계속 잡더라고요. 특히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게 되면은 이게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잡히기가 쉽고, 제 생각에는 차라리 압류를 당하더라도 뭐 상관없을 정도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주소 변경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구주소를 신주소로 바꿨잖아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오토바이를 이제 사고 파는 게 너무 어려워진답니다. 그리고 요즘에 베트남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기존의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보상 판매를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몇 개월 정도만 있어도 호치민 시내 일부에서 기존 오토바이 통행이 제한된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그냥 오토바이를 팔고 전기 자전거를 한 대 샀습니다. 베트남에는 그 전기 스쿠터 등급이 크게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구입한 기종은 일단 번호판이 필요 없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되고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공안한테 걸릴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번 충전하면 70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거든요. 보통 약속이 있어서 나가면은 1군이나 뭐 아니면 빈탄 쪽에 가게 되는데, 정말 멀게 가봐야 이제 그 타오디엔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아무리 멀어도 한 15km 정도면 가거든요. 왕복 30km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고 또 더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거리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최고 속도는 48km인데 보통 호치민 시내 제한 속도가 40km 정도에서 50k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오토바이하고 좀 비슷한 속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정말 멀리 출퇴근을 하는 거 아니라면 오토바이보다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